요즘 서울 집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금융위기 때만큼 떨어졌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당이 승리를 하고 나서 정부 규제에 대한 해제는 전혀 없을 것 같죠. 또 코로나발 어떤 경기 침체가 얼마나 경기 침체가 얼마나 세졌습니까? 그러니까 실망 매물들이 쭉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강남 4구 이러면요, 집값의 바로미터가 재건축입니다. 하나가 엄마 아파트입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엄마 아파트인데 여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1층입니다. 이게 18억 7천만 원의 급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18억 7천만 원이요. 이거 지난해 12월까지는요 23억 5천만 원이었어요. 23억 5천. 5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5억 가까이. 지금 이거 계속 더 떨어질 거예요. 왜? 호가가 점점 더 하락하고 있거든요. 호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잠실 주공 5단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남 재건축의 어떤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전용 면적 82제곱미터가요.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24일에 19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거요. 지난 연말에 24억에 거래되던 거예요. 거의 4억 가까이 떨어졌죠. 4억 가까이. 그만큼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물론 제가 서울만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만 보고. 지방은 안 봤습니다. 인천이나 이런 쪽은 안 보고요. 서울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위기 때는 그럼 얼마나 떨어졌을까 한번 보면요. 엄마 아파트 똑같은 평수에 2008년에 84제곱미터 12억 2천만 원에서요 8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28.7% 떨어졌습니다. 28.7%요. 지금 엄마 아파트 얼마 떨어졌다고요? 거의 5억 가까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4개월 만에 20.4% 떨어졌습니다. 20.4%. 잠실 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2제곱미터가 금융위기 때 18.3%, 18.3%가 아니죠. 금융위기 때가 23.3% 떨어졌어요. 23.3%. 그런데 지금 현재가 한 4억 가까이 떨어졌으니까요. 18.3%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지금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가면 초고점 지난해 12월 대비 지금 현재까지 보면 30% 이상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현재요. 강남 4구만 봤을 때는 금융위기 때만큼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 4구에서 확장되느냐? 확장되고 있어요. 강북으로 쭉쭉 넘어가고 있어요. KB주택시장 동향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44주 만에 처음으로 서울 집값이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4구는 5주째 떨어졌고요. 양천, 강동, 영등포구도 마이너스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만큼 강남 4구 이상으로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요. 저는 실물경제의 어떤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생계를 위해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집값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주택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코로나19 주택시장의 침체, U자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떨어진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진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집값이 1년 동안에 거의 18% 급락했습니다. 18%. 전국입니다. 근데 이게 서울로 좁히면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서울로 좁히면요. 전국이 그만큼 떨어진 거고요. IMF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5년간 9% 떨어졌어요. 5년간 9%.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쭉쭉쭉쭉 빠진 거예요. 금융위기 때는
기업이 그렇게 쭉 서서히 실물 경제에 충격이 오면서 충격에 따라서 집값도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데는 둘 다 외환위기 때도 3년이 걸렸고요. 금융위기 때도 3년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U자로 가면서 올 연말까지 갈 거냐 내년까지 갈 거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는 금융위기보다 더 센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U자의 이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지 않겠느냐. U자의 폭도 넓어지고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연말에서 올 연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솔솔 나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쪽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부동산이 사실 후행하잖아요. 앞에 위기가 닥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위기가 오는 거 자영업자나 혹은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기까지 오면 이제 그때서 또 위기 되니까 월급 주려고 집을 판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가장 후행되는 그런 물건이 집인데요. 결국은 실물 경제에 충격이 되면 집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집이 만약에 밖으로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융위기로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 실제로 금융위기로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가 빨리 진작돼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소비가 빨리 진작돼야지 이 금융위기로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 가면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 굉장히 짙어요. 특히 말입니다. 금융위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돈을 빌리기가 가장 쉬운 데가 어딘가 하면 카드론이에요. 물론 일금융권에 내가 신용도가 좋으면 일금융권에 빌리기가 가장 좋겠죠. 그러나 내가 신용도가 좀 나쁠 때는 카드론이 가장 빨라요.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이자도 굉장히 셉니다. 이자도 지금 뭐 기준금리가 0.75%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카드론 같은 경우는 10%가 넘습니다. 12%, 13%까지 돼요. 몇 배예요? 뭐 배수로 상관없을 정도로 많이 커요. 근데 여기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많고요. 자영업자 중에는요. 소상공인 더 심하고요. 이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 6개월 못 버팁니다. 벌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에요. 그만큼 지금 어려워지는 거. 자영업자들이 카드론에서 만약에 펑크가 나면요. 카드 회사들 또 위험해질 가능성 큽니다. 2002년에 카드 사태가 났듯이 지금도 똑같이 그런 카드 사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카드론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너질 때가 제2금융권이에요. 대부업체는 이미 대출 중단했어요. 벌써. 대부업체는. 제2금융권 마찬가지예요. 저축은행들, 상호신용금고들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금융위기가 급격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이게 실물 경제에 아주 본격적인 충격이라고 보거든요. 집값까지 나오게 되면. 지금 그 전까지는 그래도 부채 돈을 빌려가면서 막아가는데 집이 나온다. 이거는요. 최악의 경우수거든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기업의 이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정부 눈치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결국은 기업이 사업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인력 구조조정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